시작했을 적에는 할 게 없는 그런 테마로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펼쳐보면 아주 다양하게 두루 공부할 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 에그가 좋은 공부 소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형태와 구조가 자신 있는 게 좋은 공부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뭐 해저 터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해저 터널의 형태와 구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처음에 소재를 접근하실 적에는 이거는 형태와 구조가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런 것부터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은 자료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방식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가 이거를 이번에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에그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엄마 이번에는 치킨, 닭에 대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닭에 대해서 막 뒤지는 거예요. 요즘 뭐 뒤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면서 또 쫙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죠. 이 안에서 사실 이 안에서도 요렇게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레벨이 올라가요. 처음엔 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단계. 한 요 단계까지는 거의 한 주 동안 달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서도 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영어가.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에그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 엘리펀트를 해보도록 해요. 다이노소어나 엘리펀트 같은 단어는요, 이게 길어요. 긴데도 아이들이 빨리 읽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읽기 시작했을 적에 긴 단어를 너무 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긴 단어를 그냥 들이대면 이걸 한눈에 빨리 읽게 되거든요. 똑똑한 아이들은 종종 물어요. 엘리펀트인데 F는 어딨어? 이런 말을 물어보죠. 그럴 때는 P랑 H가 만나갖고 라고 소리를 내기를 했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엘리펀트인데 엘리펀트는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엘리펀트라는 긴 단어 자체를 많이 쓰면서 엘리펀트 이게 어디에 음이 떨어진지를 본인이 한번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0질 주고 엘리펀트 10번씩 소리 내면서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뽑아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엘리펀트를 쓰고 The elephant is large 이렇게 문장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기에 이것도 별로 이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죠. 이것도 쓰기 나름인 거예요. 요게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이제 보세요.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죠. 소리를 내면서 elephant 쓰고 여기다 코끼리를 본인이 그려요. 아이가. 그 다음에 각 코끼리의 이제 명칭 부분이 들어가요. 코끼리는 이제 trunk라고 부르죠. 코끼리 코를 nose라고 하지 않고 trunk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ivory 있잖아요. 상아. 그걸 tu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주면 이제 파닉스를 막 끝낸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규칙의 복습이 되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 코는 trunk지 nose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끼리에 대한 그런 상식이 써 있어요. Elephants eat roots, grasses, leaves, fruit, and bark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 단어들 자체도 막 파닉스를 끝낸 친구들한테는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엘리펀트 할 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버스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림이랑 글씨를 같이 문장 안에 넣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읽기를 굉장히 쉽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그림이 없는 요것과 그림이 있는 것과 느끼는 그 친밀도가, 친근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문장만 잔뜩 있을 때 이건 빨리 피하고 싶고 이거는 더 들여다보고 싶고 일단 그런 차이가 생기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미지와 연결해가지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빨리 흡수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그냥 본인이 그리는 거예요. roots는 뿌리야. 이렇게 그리고 grass는 이게 이제 풀이거든. 그 다음에 leaves 나뭇잎을 그리고 fruit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아이들이 이걸 뜻을 또 묻지를 않아요. 원래 이게 한 번씩 뜻을 가르쳐 놓으면요 똑같은 거 자꾸 묻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뭐랬어 뭐가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으면 한 번 그려보면 자기가 이제 그걸 잊지 않아요. 자기가 보면 그냥 뜻이 여기 보이니까요, 눈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단순해 보이는 워크시트도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넣음으로써
리버스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게 훨씬 더 생기가 있는 그런 월크시트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 좋은 예로 드렸어요. 이제 애들이 파닉스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쓰는 작업을 위해서 이런 종이를 많이 다루는데요. 그 유아들은요, 역시 그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꼭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사이트도 주소가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이건 미로 찾기죠. 원래 미로 찾기가 이제 요거의 주된 목적이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이걸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Elephants like to drink water. 그러면 아이들이 대충 알아들어요. 물 마시는 거 좋아하는구나. They use their trunks like a straw.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트렁크 아까 했죠? 스트로우 같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어머니가 해줘야 되는 설명의 포인트는 여기 like고 여기 like가 나오잖아. 여기서는 이게 좋아한다는 like인 거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빨대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벌레? 무슨 뜻일까? 이게 트렁크랑 스트로우가 나왔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면 애들이 알거든요. 이거 그럼 닮았다는 건가 보다. 비슷하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레판트다 하면 엘레판트로부터 다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like도 이렇게 문장 한 스토리 안에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this elephant to his water?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해하는 거죠. 물 마시러 가는구나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훌륭한 독해 박스에 들어있는 그런 양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애들이 사실 이게 읽기 공부라기보다는 미로 찾기 용인 줄 알고 열심히 또 읽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위장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무척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기를 넣어봤어요. 코끼리를 접는 건데, 이건 접는 건 아니에요. 요건 사실 프린트를 하면 아주 단순한 그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리가미는 접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것도 이제 일본 말이 가갖고 기리가미라고 이렇게 종종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잘라서 하는 거.